지난 주말 이 산적TV 박군나, 연필, 윤필이, 효기심 이 유튜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이 유튜버 네트워킹 캠프였는데요. 이 강원도 춘천에서 상당히 좋은 기획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는 김에 춘천에서 1박 2일 동안 맛있는 먹거리와 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또 춘천에 갈 수 있는 곳과 또 현지인들 맛집들을 위주로 영상에 담아봤고요. 춘천 어디를 가도 춘천 이 여행지들 가볼 만한 곳들이 좀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하여튼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랑 뭐 토이 로봇관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좀 부모님들 꼭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하여튼 대중교통으로도 좀 여행을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춘천이었고요. 하여튼 저도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했고 거의 좀 먹는다고 하여튼 술 마시고 먹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하여튼 근처 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좀 다녀보기도 했습니다. 청평사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요. 하여튼 이 춘천 서울에서도 가깝고 하여튼 1박 2일로 연인들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상당히 은근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강원도가 참 좋은 그런 곳인데요. 하여튼 저는 이 서울에서 강원도, 춘천을 어떻게 갈까 하다가 그냥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하철 경춘선을 이용해서 이 춘천역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. 이 서울 망우역에서 이 경춘선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한 1시간 23분 정도 걸려서 춘천역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. 생각보다 좀 빨리 갈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기차가 시간이 너무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춘천, 이 ITX, 청량리역에서 ITX 타시면은 1시간 정도면은 춘천역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춘천역, 오전에 춘천역 도착해서 나와보니까 춘천역도 새롭게 되게 크게 지어졌고 예전에 좀 과거의 그런 모습은 전혀 없더라고요. 하여튼 춘천에서 도착했으니까 바로 첫 번째 식사를 하러 이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. 도보로 한 10분, 15분 정도면 갈 수가 있는데요.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창고도 있고 은근히 좀 볼거리도 있고 한적해서 도보, 걷기, 산책하기 좋았습니다. 그래서 간 곳이 남촌 막국수인데요. 남촌 막국수는 나름 현지인들한테 꽤 유명한 막국수 맛집인데 일단 편육을 주문하였고요. 편육 같은 경우에 국내산 이 삼겹살 수육인데 상당히 식감 좋게 맛있게 나온 그런 편육이었습니다. 낮부터 술 마시기 좋았고 막국수도 당연히 먹어줬고요. 되게 친절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식당이었고 막국수 면발이 다른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좀 이색적인 맛과 식감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 식당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은 다음에 또 추후에 만들어서 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는데요. 확실히 오픈하자마자 만석이 되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구경을 하였는데요.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이 되게 좀 긴 다리에 가운데 유리도 있어서 좀 이 산책하고 가서 저희 쏘가리 동상 보는 것까지 은근 코스 괜찮고요. 일단 요금은 입장료는 2,000원인데 또 그중에 또 이 춘천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거의 뭐 공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아이들 있고 하면은 가볼만 하고 바로 근처에 소양강 처녀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은 좋습니다. 그리고 소양강호 이쪽에 오리배든 유람선 탈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여름철이든 하면은 좀 수상 레저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일단 낮 동안에는 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랑 강의 듣고 저녁에 이 남춘천역 이동해서 이 현지인들이 다닌다는 닭갈비 맛집에 갔습니다. 닭갈비 2인분이랑 닭 내장을 이 추가해서 볶았는데요. 거의 2명이서 3인분 이렇게 먹어줬는데 솔직히 닭내장을 닭갈비와 같이 이 볶아서 먹기는 처음이었는데요. 뭔가 더 담백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색다른 식감이랑 그런 맛들이 생각외로 너무 좋았습니다.
그리고 이 집은 다른 집들과 양념에 좀 차이가 있어서 되게 매력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당내장 되게 매력적이었고 볶음밥도 당연히 볶아서 먹었는데 1인분만 볶아도 양 많고 되게 배부른 그런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. 하여튼 또 이 집 막국수도 유명하다고 해서 막국수도 주문하였는데요. 동치미 막국수로 나오는데 동치미 막국수, 이 남촌 막국수와는 또 다른 맛을 보여주는 그런 막국수였는데요. 상당히 여기도 막국수도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춘천에서 이 먹거리들은 뭐 닭갈비랑 막국수가 가장 유명한데 송어회도 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어서 우리 송어 횟집 문 닫아서 먹지 못했고, 하여튼 뭐 짬뿌동 호프집도 만석이어서 가지 못했고, 이 순대 포장이 왔는데요. 너무 맛이 없어서 상호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해장하러 이 남춘천역 근처에 있는 남부해장국에 갔습니다. 남부해장국은 이곳 또한 현지인 이 해장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거는 우거지 해장국인데 우거지 해장국에는 정말 우거지만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우거지 해장국이었습니다. 저는 우거지 해장국이 아닌 선지 해장국을 주문하였고요. 선지 해장국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. 위도 들어가 있고 선지도 크게 두 덩어리 들어가 있는데 국물 좋게 한우로 만든 이 선지 해장국 상당히 마음에 들고 아침에 전날 마셨던 술 깨기에 딱 좋은 그런 해장을 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. 무엇보다 놀란 점은 아침에 정말 아저씨들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근처에 춘천 풍물시장이 있는데요. 춘천 풍물시장은 매월 2일과 7일에 끝나는 날에 5일장으로 열리고 12월 달까지는 떡 매치기 체험 행사 등 또 페이백 행사도 진행 중이니까 이 풍물시장도 구경하시면 상당히 좋고요. 시장 구경하고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 시내버스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춘천 이 소양강댐 정상에 갔습니다. 소양강댐도 춘천에서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관광지 있는데요. 저도 실제로 소양강댐 처음 가봤고 땡 전상길도 이거 오픈 시간 되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. 상당히 큰 규모의 댐에 좀 놀랐고 이날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한 그런 날이었지만 사람들 은근히 있었고 조용히 산책하면서 댐 이 둘러보기에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댐 근처에 정자까지 팔각정까지 산책길도 있어서 한 40분 정도면은 좀 여유로운 산책도 할 수 있었고요. 댐 하여튼 물 방류할 때 와서 보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전 댐을 저도 다른 곳 이 지역에 있는 댐도 가보긴 했지만 소양강 댐 이곳은 정말 규모도 크고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 또 이곳 이 댐에서 청평산까지 가는 또 유람선도 있고 해서 관광하기에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하여튼 이 댐에 대한 소양강 댐에 대한 설명도 다 잘 되어 있고요. 또 소양강 댐이 있는 이 다른 댐들 한강수계 댐도 이렇게 있어서 되게 이해하기 좋았습니다. 하여튼 댐에 물 198m까지 찬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그런 많은 양이고요. 댐 정상길을 좀 산책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. 거의 걸어서 이동을 하였는데요. 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기념비도 있고 바로 옆에 소양강댐 물문화관도 있습니다. 하여튼 물문화관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1층만 관람이 가능했는데 딱히 그렇게 볼 건 없었고요. 하여튼 예전 사진들 볼 수 있어서 하여튼 한 번쯤 들어가서 볼만 하긴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물문화관 밑에 유람선 타는 곳도 있었고요. 생각보다 사람들 유람선 타고 청평사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또 물문화관 안에 들어가시면은 독도를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독도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소양강댐을 둘러보고 내려와서 강원도청 근처에 있는 민물나라에 가서 이 메기 매운탕을 주문하였습니다. 춘천에 오시면은 이 막국수랑 닭갈비를 많이들 드시는데요. 이 민물 매운탕 꼭 먹어볼 만한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. 새우튀김도 새우깡처럼 바삭하니 맛있었고 민물 매운탕의 대표적인 메뉴인 이 메기 매운탕 같은 경우에는 다 끓여서 나오는데 좀 가성비도 좋았고 진짜
해장용으로도 좋고 하여튼 술 안주로도 좋은 그런 매기 매운탕이었습니다.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메뉴였고요. 오랜만에 이 민물 매운탕 먹는데 맛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은 특히 국물이 진짜 예술이었고 왜 이 광원도청 공무원들 상대로 영업하는지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. 그리고 메기의 이 살점도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이 국물에 공깃밥 넣어서 어죽 만들어서 먹으면은 진짜 세상 꿀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식사를 마치고 근처 이 춘천 시내 명동이죠. 명동 닭갈비 골목에 갔습니다. 닭갈비 골목에는 또 닭갈비 집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. 되게 유명한 닭갈비 집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가서 또 닭갈비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춘천 이 지하상가랑 이 번화가 거리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. 우리 연사마 동상도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. 여전히 외국인 분들은 사진 찍고 또 근처에 춘천 중앙시장도 있어서 이 중앙시장도 같이 둘러보시면 괜찮습니다. 춘천 중앙시장 건너편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원조 숯불닭 불고기집이 있더라고요. 와, 진짜 점심때부터 사람들 줄 엄청 서 있는 거 보고 저도 먹을까 하다 바로 포기하고 춘천역으로 갔습니다. 춘천에서 1박 2일 동안 거의 먹기만 한 것 같은데요. 잘 먹고 잘 둘러보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. 이 RTX를 탈까 하다가 그냥 올 때처럼 이 경춘선 지하철을 타고 제가 사는 일산까지 가 주었고요. 하여튼 춘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좀 주말이든 1박 2일로 여행 가기 되게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. 춘천에 이 먹거리가 닭갈비랑 막국수, 민물매운탕, 송회 말고도 쏘가리회부터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먹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